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그린님께서 처음으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그린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사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귀신이 어딨어 에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아마 또 제가 볼 때는 그린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아니셨을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귀신이라는 존재를 이런 게 있구나를 알 수 있었던 계기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그린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굉장히 많이 떨리신가 봐요. 정말 많이 떨려요. 근데 막상 시작하면 진짜 별거 네. 없거든요, 이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목소리 당당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처음으로 와주셨는데 귀신이라는 존재를 어느 정도 안 믿으셨어요, 그린님? 그냥 귀신 자체를 본 적도 없고 경험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절대 비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조금 아픈 사람들이 환상 같은 걸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신 쪽의 문제 때문에 보이는 증상. 네. 그럴 수 있죠. 네. 예. 근데 그렇게 지내오다가 어떤 한 특별한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 덕분에 좀 신기한 경험들도 하면서 이제 아예 그런 귀신이라는 존재를 좀 믿게 되면서 관심을 많이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살면서 이제 그런 친구 만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네.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그린입니다. 그린이죠. 일단은 이게 10년 전 일이다 보니까 네. 여기서 많이 등장할 친구 이름을 선이라고 지칭하려고 하거든요. 선이? 선이. 네. 오케이, 선이. 네. 저랑 이런 일들을 겪은 그 선이라는 친구가 얘기하면서 많이 등장을 할 텐데 사전에 사연 제보하기 전에 대화를 좀 많이 나눴었어요. 근데 이제 기억이 너무 10년 전이니까 가물가물하다 보니까 네. 약간 이야기가 조금 약간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게 있다면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예. 네.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먼저 이 친구 선이를 소개하자면 처음 선이를 만났을 때 그냥 조용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되게 살집도 있고 통통하다. 장난기도 많고 친구들이랑 장난을 그냥 평범한 장난 아니라 되게 좀 개그맨처럼 개그우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유트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아무래도 처음 같은 반을 되게 되면 그 친구에 대해서 서로 모르는 게 있는데 친해지면 가정사나 속 얘기를 털면서 친해지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친해질 때 저는 뭐 가정사나 이런 얘기 하다가 친해졌는데 걔가 뜬금없이 그냥 정말 뭐 서론 같은 거 얘기도 안 하고 나 귀신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보는구나 하고 말았어요. 그냥 거기서 제가 무슨 귀신을 봐 이렇게 부정하지도 않았고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만 한 게 아니라 아마 저희 반 친구들도 몇 명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반 애들도 착하고 또 그때 저는 반장이었어가지고 약간 뭔가 그래 약간 이런 분위기를 좀 돋아주면서 그런 걸 경청하는 스타일이었었거든요. 근데 걔가 하는 말이 귀신을 본다니까 그래 하면서 뭐 어떻게 보냐 했는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람처럼 본대요. 그러니까 그냥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핸드폰을 하려고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사륜안이랄까 이게 시야가 좀 있잖아요. 고개를 숙여도. 사륜안? 네. 만화경? 시야가 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개를 숙였는데 옆에 사람 형체가 있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면은 사람들 다 알다시피 이게 지나가는 그 실루엣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초록불로 바뀐 줄 알고 길을 건넜는데 하마터면 차에 치여서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보니까 빨간불이어서 자기도 놀랬던 거고 그런 식으로 약간 그냥 사람처럼 슥슥슥슥 하니까 좀 사건 사고도 좀 있었고 겪는 일도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접이라는 것도 막 당한다고 하고 근데 이 귀접을 저는 이 친구한테 처음 들었어가지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냥 자는데 터치하고 좀 되게 힘들게 괴롭히는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기접도 기접이지만 그냥 엄청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 학교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장난치는 친구라고 하니까 좀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때 당시엔 몰랐는데 얘 그때 당시 신내림 같은 거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으면은 좀 많이 사는데 좀 힘들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그죠. 근데 이런 거를 안 받는다고? 너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좀 다칠 것 같은데? 하는데 걔는 아니야 난 안 받아라는 약간 뚝심이 있는 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갑자기 뜬금없이 너 이거 조심해. 뭐 오늘은 일찍 가. 이렇게 막 친구들한테 좀 무섭게 겁을 주고 하긴 했었거든요. 선이랑 친해진 지 얼마 안 돼서 걔가 그런 얘기들을 들은 상태고 귀신을 본다는 걸 안 상태에서 저희 집에 초대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 사건의 본론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아파트를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이 아파트가 크게 지역을 얘기하자면 인천이고요.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아파트의 평수는 제가 살면서 제일 넓은 집이었거든요. 한 40평대인데 되게 큰 걸로 기억하고 이게 큰 이유가 그냥 집 이게 아니라 복도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복도가 좀 사람 한두 명만 걸어 다닐 수 있는 좁은 폭인 복도인데 구조가 복도를 기준으로 왼쪽에 방, 오른쪽에 화장실, 좀 네. 앞으로 더 걸어가면 왼쪽에 뭐 작은 방, 오른쪽에는 거실, 이렇게 또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안방, 또 다른 반대편은 다른 방, 이렇게 구조가 복도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복도라고 해서 해가 쨍쨍하게 잘 들어오는 복도가 아니었고 아무래도 복도 기준으로 좌우측에 방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집 전체가 해가 잘 들어오는 구조는 절대 아니었어요. 예. 근데 그 집이 또 이상했던 게 앞으로 거실을 봤을 때는 어따 해가 쨍쨍하고만 하면서 보지만 집을 보면은 그냥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어두컴컴했어요. 예. 그게 좀 신기하긴 했는데 어릴 때니까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 좀 희한한 집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바닥도 엄마가 거기 집을 청소하는 거 되게 싫었던 게 아무리 닦고 스팀으로 닦고 해도 바닥이 맨발로 돌아다니면 맨날 까맸어요. 좀 그냥 집 자체가 이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다가 저희 엄마 아빠가 워낙 사이가 너무 동독하시고 부부끼리 캠핑이나 이런 여행을 자주 가시곤 했어요. 그래서 집을 자주 비워주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동생이랑 저랑 단둘이 지내는 경우도 많은데 시간 나가지고 그러면 친구들 불러서 놀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친구들 불러야겠다 해서 그 선이란 친구 포함해서 7명 정도 저희 집에 초대를 했거든요. 많이 초대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애들은 그냥 재밌겠다 하고 현관을 딱 같이 들어오고 저는 마지막에 문을 닫아주고 애들 이제 방 구경 시켜주려고 뒤쪽에 있었고 선이는 제 뒤에 있었거든요. 제 앞은 없었어요. 제 바로 뒤가 선이었고 그렇게 약간 기찻길처럼 이렇게 문 열어가지고 들어와 우리 집이야 하고 들어가 했는데 근데 현관이 바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관에 딱 서서 애들 신발 벗고 하는데 선이가 갑자기 흠칫 놀라는 거예요. 정전기 일어난 것처럼 갑자기 흠칫 놀라더니 깜짝아 이제 제 몸을 잡고 놀래니까 저도 같이 진동이 느껴지니까 깜짝아 왜 그래? 이랬더니 뭐 어디 한쪽을 빤히 쳐다보더니 아니다 괜찮아 들어가자 이러는 거예요. 봤다 뭔가. 그래서 뭐야 얘 뭐지? 저는 그냥 애써 무시했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좌측에 바로 진열장 약간 수납장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수납장 위에 인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놨는데 거기를 또 갑자기 보더니 쭉 빤히 쳐다보더니 한숨을 크게 쉬고 또 복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그냥 무시하고 들어와서 친구들이랑 과자랑 막 치킨이랑 음료수랑 해가지고 막 친구들이랑 놀고 있다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집 화장실이 안방 화장실이랑 거실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그날따라 속이 너무 안 좋아요. 거실 화장실을 무슨 전세 낸 것처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이가 화장실을 그냥 혼자 가면 되는데 우리가 뭐 한두 살 어린애도 아닌데 화장실을 같이 가자니까 아유 그래 알았다 하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안방 화장실을 가기 전에 안방을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안방 건너편에 방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방을 어머니가 창고 방식으로 쓰는 방이었거든요. 근데 머리를 뭐라 그러지? 머리를 이렇게 휘 넘기듯이 팍 이렇게 넘기더니 이러더니 빨리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선아 제발 그러지 마 나 들어갈래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안방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안방이 있으면 그 드레스룸이 저희가 작게 있어요. 근데 드레스룸을 들어가면은 안방 화장실인데
그 드레스룸은 꼭 지나가야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여서 근데 이게 통로가 좁다 보니까 한 명씩 앞으로 걸어가는데 선이는 제 뒤에 있고 저는 화장실 안내해줘야 되니까 앞으로 기찻길처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귀를 잡더니 막 소리 지르면서 야 이거 소리 안 들려? 어떡해 막 지금도 소름 끼치는데 이 소리 안 들려? 미쳤나봐. 넌 안 들려? 너무 힘들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빨리 들어가 해서 안방으로 화장실을 민 다음에 안방 화장실 문 닫고 빨리 싸. 이러면서 왜 그러냐고.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없는 것도 생기겠다고. 그렇게 말 좀 하지 말라고 했더니 선이가 미안 알았어 하더니 볼일을 봐요. 저는 옆에 서 있고 그러다가 볼일 다 받겠거니 해서 선이가 변기에 일어나서 세면대에서 걔는 손을 닦고 저는 변기 쪽이 문이었어가지고 변기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니까 선이가 나가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얘 무서워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줄 알고 알았어 하고 그냥 문 손잡이 잡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저희가 오는 드레스룸 그 앞에 화장대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화장대에 엄마가 쓰는 그냥 기초 화장품, 로션, 스킨 이런 걸 올려놨는데 그 화장품 떨어지는 소리, 와르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접 들었으니까 제가 뭐지? 이거 무슨 소릴까? 그냥 벙 쪘는데 선이가 한참을 있다가 이제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나갔는데 화장품 떨어질 줄 알고 저는 이미 아예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화장품을 주우려고 상체를 숙이면서 나가는데 아무것도 바닥에 없길래 바닥까지는 안 떨어졌겠거니 하고 또 그 화장대 테이블을 보니까 그냥 떨어진 애들이 없어. 그냥 아주 깔끔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 들은 건가? 너도 들었지 했더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안방에서 빨리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 나왔어요. 나와서 저는 애들이 장난친 걸 수도 있어서 야 니네 장난쳤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뭔 장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얘네들 또 연기 하나 보다 싶어서 야 나 다 들었다고 화장품 넘어진 소리 들리고 선이가 뭐 이상한 소리 들었다고 하는데 물론 전 안 들었지만 네. 선이가 이상한 소리 들었다고 하는데 니네 막 그런 걸로 장난치지 말라고 안 무서워한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진짜 무슨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얼른 더 먹자고 해서 막 치킨 먹고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애들이 몰카를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무시를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그렇게 잤어요. 애들 다 거실에서 다 뻗어서 자고 아침이 됐는데 아침이 돼서 눈을 뜨니까 애들은 이따 가야겠다고 다 집을 나가는데 선이도 갈 줄 알고 넌 안 가? 이랬더니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깊게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조금은 대강 느낌은 오는데 예. 알겠어 그럼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니 여기선 일을 하고 싶지 않고 집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집에 나갔는데 나가서 저는 아파트마다 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 앞에서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문까지 계속 걸어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앞만 계속 가면서 정문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멀리 간다. 오. 네, 그래서 왜 정문까지 갈까? 저는 그냥 뒷공문이 따라다녀가지고 갔는데 정문 앞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거든요. 거길 앉더니 이제 얘기할게 하면서 그때 얘기를 시작하는데 저는 그 버스 정류장 가끔 이제 출근길에 보거든요. 그 버스 정류장 보면 조금 많이 그때 그 장면이 생각나서 아직도 소름 끼치고 지금부터 선이가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조금 뭔가 이해를 하실 텐데 예. 선이가 처음에 친구들이랑 같이 집안을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애가 처음에 현관 들어오자마자 흠칫하면서 놀랬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가 본 게 있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날 문을 열고 제 뒷공문을 따라가지고 현관 신발장 앞에 서서 애들 막 신발 벗고 하는데 발이 보이더래요. 근데 이게 발이 뭐 양말 신고 뭐 이런 발이 아니라 그냥 맨발이더래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좀 한겨울이었는데 애들이 맨발을 신고 왔을 일도 없고 거기서 양말을 벗고 또 들어갈 일도 없고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발에 시선이 가니까 발부터 다리부터 허리까지 해가지고 시선을 하나씩 천천히 올리는데 이게 고개를 완전히 들어보니까 머리가 완전 산발된 여자가 신발장 앞에 서 있더래요. 그래서 얘가 그때 흠칫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봤으면은 이게 걔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귀신은 자기를 인지한 거를 귀신도 인지를 한대요. 그럼요. 근데 자기를 인식하는 걸 아는데도 절대 선이 1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미동도 없이 서 있대요. 그래서 선이가 아니야 괜찮아 했던 것도 다행히 얘는 진짜 해코지하거나 그런 귀신은 아니구나 하고 그냥 안심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선이가 저한테 했던 말이 혹시 너 잘 때마다 현관 센서등 자주 깜빡거리진 않아? 라고 하길래
맞아.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아빠가 자기 전에 싸돌이 댕기지 말라고 니 때문에 뭐 현관 센서 등 때문에 아주 그냥 골치 아프다 막 이런 잔소리도 많이 했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이가 그 여자 때문에 아무래도 센서 등이 작동한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코지하거나 그런 애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좀 무섭긴 해도 솔직히 저는 이런 얘기 잘 안 믿어가지고 그냥 대꾸만 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수납장 인형들이 많다 했잖아요. 근데 그 수납장에 펭귄 인형 2개가 있었거든요. 핑크색 펭귄 인형, 파란색 펭귄 인형 있었는데 그 핑크색 펭귄 인형이랑 파란색 펭귄 인형 어디서 주워왔냐 바로 버려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안 된다고 동생 거라서 절대 못 버린다 하면서 안 그래도 걔가 인형 때문에 며칠 칭얼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 펭귄 인형이 동생이 어디서 사실 주워왔어요. 그 인형을. 아, 진짜 주웠네? 네, 진심으로 주워왔는데 그 인형을 자기가 좋아하니까 어디 자기가 원하는 고정해놓는 뭐 자리가 있었나 봐요. 그때. 근데 자기가 거기다가 두고 다른 데 더 놓고서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엄마랑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펭귄 인형 한쪽에다 두면은 거기다 두면 되지 왜 자꾸 다른 곳에 갖다 놓냐고 청소할 때도 꼭 보면은 엄마 저기다 갖다 놨어야지 다른 데다 자꾸 갖다 놓는다고 막 그렇게 오히려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엄마는 청소하면서 그 물건 그 자리에 두고 걔 방이 워낙 더러워서 잘 청소를 안 해주셔요. 근데 자꾸 인형 왔다 갔다 어디다가 갖다 두냐라고 말을 하길래 엄마랑 저는 좀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기가 찼어요. 지가 네. 관리 똑바로 안 해놓고 우리한테 뭐라 한다. 근데 선이가 그 펭귄 인형에 꼬마 귀신이 붙어있다고. 걔가 뭐 하도 막 뛰어다녀가지고 그때 그날 물 먹고 친구들이랑 막 왔다 갔다 할 때도 복도 걔가 훅훅 뛰어다니길래 가끔 막 깜짝깜짝 놀라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좀 장난기가 많으니까 아마 그 인형이 제자리만 있지 않았을 거라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때 바로 듣자마자 맞아가 아니라 좀 생각하다가 동생이 했던 말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그랬던 것 같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하게 되고 또 동생이 말 그대로 펭귄 인형 가지고 왔다 갔다 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처음에는 다리에 달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돌아다니냐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막상 선이가 그거 꼬마 귀신 붙어 있는 거니까 당장 갖다 버리라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니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매치가 되면서 조금 무서워지는 거죠. 그리고 걔가 이거는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근데 그건 솔직히 인형 폐기하면 될 일이야. 근데 거실 건너편에 있던 짐들은 최대한 빨리 폐기하고 어머니한테 남이 입던 옷들 절대 만지지 말라고 하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방 건너편에 방이 하나 있다 했잖아요. 그 방을 어머니께서 창고방으로 쓰시는데 그 창고방에 저희 엄마 구제 옷을 잠깐 파는 일을 하셨어요. 부업식으로. 아이고야. 근데 이제 그 구제 옷을 그 창고방에다가 보관하시면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방을 쓰셨는데 그 창고방 건너편이 안방이다 보니까 아빠가 누워서 자려고 누워있으면 TV를 보면은 TV 바로 옆에가 문이어서 그 창고방이 보여요. 시야가. 근데 아빠가 자꾸 헛것 보인다고 엄마한테 창고방 문 닫으라고 당신 때문에 자꾸 이상한 게 휙휙 보이니까 창고방 좀 닫아달라고 하더래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보면은 보통 방 문 열어두면은 고리 같은 거 걸어가지고 옷걸이식으로 방문에 걸어가지고 약간 그렇게 말려두듯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아빠가 헛것 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빠가 억울한 게 헛것을 봤는데도 헛것을 봤다고 엄마가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엄마한테 뭐라 하는 거 창고방을 닫아뒀는데 자꾸 안 닫아둔다고 엄마한테 뭐라 하니까 그때 조금 살짝 아빠가 화가 난 상황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문은 이제 닫았는데도? 네, 닫았는데도. 근데 제가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저는 엄마랑 아빠한테 주무시기 전에 항상 안방까지 걸어가서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자거든요. 그럼 항상 창고방을 당연히 지나칠 거 아니에요. 항상 닫혀 있었어요. 근데 자꾸 아빠 헛것 보고 창고방 열어놓는다 하니까 그게 좀 많이 답답하고 그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선이가 했던 말이 근데 그런 것도 그런 거고 또 그런 걸 폐기하고 절대 그런 건 하지 말라고 하시고 더 무서웠던 거는 걔가 안방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얘가 안방을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아빠랑 엄마 몸 좀 조심하셔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는 기분 좋게 들리진 않았었어요. 그렇죠. 예. 다칠까 뭐 예언한 것처럼 네, 걔가 하는 말이 뭐 어머니는 다리를 조심하셔야 되고 아빠는 사고를 당할 거니까 뭐든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무교에다가 미신을 믿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엄마 아빠한테 갑자기 가서 엄마 다리 조심해, 아빠 사고 조심해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흘려 넘겼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때 엄마가 계단에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다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그리고 아빠는 선이랑 이 얘기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디스크 터지셔서 병원에 갔는데, 제가 자세히는 이 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 포괄적으로 말해보자면 시술만으로 충분히 해결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 병원장이 잘못 건드려서 대수술까지 하게 되는 일이 생겼거든요. 살짝 의료사고 느낌이네. 네. 그래서 막 아빠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선이가 너가 안 믿는다 해도 최대한 빨리 이사하는 게 좋을 거라고. 여기서 내가 제일 무서웠던 건 안방에 있던 애야 막 이러면서 한이 많으면 생긴 것도 움직이는 그 모션이 꺼림칙하다고, 나도 보면서도 생긴 것도 하는 행동도 너무 소름 끼쳤다고. 그 생긴 게 오래도록 머리 안 감은 것처럼 그 머리 딱딱해지는 거 있잖아요. 아, 네. 머리가 떡져서 완전 막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 여자가 장롱이랑 천장 사이에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있다가 저희가 안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안방 장롱에서 이렇게 얼굴 삐쭉 내면서 몸을 다 나온 다음에 안방으로 나와서 그 안방 네모난 사각을 선에 따라서 기어다니더래요. 근데 이게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이게 그냥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그 강아지들 똥 마를 때 약간 빙글빙글 제자리 돌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장을 그냥 네 발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돌아다니다가 뭔가 그냥 관심이 떨어졌다 싶으면 장롱 위로 다시 돌아가고, 그 자리가 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장롱 위가. 예. 사람이 들어왔다 싶으면은 안방 천장 위에 돌아다니다가 다시 또 장롱 위에 다시 들어가고. 근데 그걸 보니까 소름 끼쳤고, 또 부모님이 잠잘 때 잠 설치셨을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너가 소리 안 들리냐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던 건 뭐냐고 했더니 그 여자 손톱이 엄청 길어서 기어다닐 때마다 손톱이 끌리는 소리였다고. 근데 이게 그 소리가 약간 너무 듣기 거북한 칠판 예. 같다 해야 되나? 그 강아지들 손톱 기르면은 탁탁탁 소리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길어서 끼익탁 끼익탁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근데 동생이 안 그래도 안방에서 칠판 긁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그런 이야기들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니까 진짜 지금도 좀 소름이 돋고, 지금까지 선이가 얘기한 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아다리가 맞으니까 그 전에 살던 사람한테 혹시 이런 거 물어봐도 되려나 했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서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선이한테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전에 살던 사람도 집을 뺀 건가? 했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전에 살던 사람이 좀 신앙심이 두터우신 분 같은데 그 사람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있다가 그 사람이 나가니까 집터가 귀신들이 딱 좋아하는 어둡고 습하고 햇빛 안 들어가고 딱 그런 터니까 그 사람이 나가고 이때다 싶어서 막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없는 게 이상할 정도의 집이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가 전세로 들어왔던 건데 네. 전에 거주했던 분이 목사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신앙심이 충만한 정도를 넘어섰는데? 네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근데 이게 저는 동생한테 듣는 게 다여가지고 예. 얘가 그리고 또 앞으로의 저에 대해서도 좀 얘기했던 게, 그 집에 머물면서 동생이 자꾸 좀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어. 언니 나 가위 눌렸어 이런 거. 저는 경험 못하고 네. 동생 진짜 지금도 겪고 있는데, 가위 눌려서 무섭다고 막 그러다가 각방을 썼었거든요 원래. 네. 근데 동생이 무서우니까 제 방에 와가지고 종종 자곤 했는데, 처음엔 가위 안 눌린다고 신기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가위가 더 심한 것 같다고 무서워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혼자 자기엔 솔직히 또 무서우니까 또 제 방에 와서 자고 뭐 이러는데, 선이가 그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동생이랑 같이 자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기가 좀 세대요. 그래서 잡귀신들은 못 건들 테지만 시간 지나면 오히려 좀 그것보다 센 귀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귀신들이 오기가 생겨서 동생을 아마 더 괴롭힐 거라고. 근데 이걸 들으니까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는 동생이 제 방에 왔을 때 언니 좀 가위 안 눌리는 것 같아 이러다가 몇 번 자니까 더 심한 것 같다고 말은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집에 있고 나서 일어난 일들을 그 누구한테도 아무한테도 얘기할 이유도 없어서 얘기를 안 했고 안 믿었으니까. 근데 선이가 말해준 뒤에 이 귀신을 믿게 된 경험이 된 거죠. 네. 선이가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 선이 삼촌이 계시는데, 그 삼촌께서 원래 무당의 길을 가셔야 하는데
무당되기 싫다고 짐 싸들고 그 산속 뭐 어디 깊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그 신기가 선이한테 온 것 같고 삼촌이 사라지고 나서 귀신이 보이고 가위 눌리고 그렇게 이제 고생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고생하는 걸 선이 어머니가 잘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솔직히 자기 딸이 고생하는데 누가 그걸 지켜볼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촌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든 수소문해서 전화해서 당장 내려오라고 선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냐고 극대노하면서 얘기했더니 시간 좀 지나고 나서 미안하고 죄책감 때문인지 결국에는 오셔서 신내림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엔 좀 다시 만나서 선이랑 한 달 전에 만났었거든요. 나 또유님한테 사연 제보하고 싶은데 그때 있었던 일 한번 다시 얘기해서 해보면 안 될까? 이랬거든요. 예. 근데 솔직히 기억은 그렇게 정확하진 않대요. 자기가 내뱉은 말과 봤던 형상들 저는 충격이니까 기억이 잘 남지만 그쵸. 걔는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지금은 보이지도 않고 이번에 다시 얘기했을 때 딱 세 귀신은 기억이 난대요. 센서 등 작동하게 했던 머리 산발 귀신이랑 수납장에 있던 펭귄 귀신이랑 네 발로 기어다니는 안방 귀신 해서 이 세 귀신에 대해서 설명 듣고 나니까 걔가 그때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니까 아직도 자기도 솔직히 좀 손에 꼽힌대요. 봤던 귀신들 중에서는. 지금은 삼촌께서 신내림 받으셔서 그런 현상들은 못 보지만 간혹 꿈자리에 누군가 다칠 것 같으면 그냥 꿈을 꾸거나 며칠 뒤에 또 그런 꿈을 꾼 사람이 다치고 뭐 이런 거는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게 가끔 보이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다행이다 싶고 다행이지. 예. 아 근데 그 집이 그때는 어렸을 때라 많이 못 느껴서 그런데 그 집 위치에 제가 지금 출근길에서 그 집을 많이 보거든요. 왔다 갔다. 네. 근데 저녁에 보면 좀 무서워요. 제가 겪은 게 있어서 그런지 저녁에 보면 무섭고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는 데는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데는 또 그늘져 있고 약간 그런 아파트고 그 뒤에 좀 산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아파트여서 살다가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하고 들려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네. 집에서 결국에 나오게 된 거죠? 전세 끝나서. 제가 대학교를 입학을 해서 제가 할머니 댁에서 통학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짐 싸들고 할머니 댁으로 갔고 저희 집은 거기 만기 다 채워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지내면서 좋은 일은 정말 못 봤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그때 그런 아파트들은 저도 경험이 있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진짜 뭐 누가 다치거나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요. 그런 집은 진짜 뭐 잘 지내던 가족이 뭐 뿔뿔이 흩어진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 네. 근데 그분께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으셨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린님. 네, 맞아요. 예. 겪은 게 많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앞으로 좀 들으실 수 있다면 과거의 일이라도 또 들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어느 집이든 귀신이 있어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 집에도 다 귀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느끼냐 못 느끼냐의 차이겠죠.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 그린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장롱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 장롱 위에 그래서 비워두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요즘엔 너무 좋은 게 아파트들이 붙박이장이잖아. 네, 맞아요. 그죠? 위에가 없어요, 이제는. 아주 없지. 잘 발전되고 그 미신에 관련된 무언가가 반영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요즘 아파트는 좀 괜찮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처음 참여하시는데도 말씀을 굉장히 잘 전달을 해주셨고 직접 또 겪었던 일이다 보니까 더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저는 대략 알 것 같습니다. 어딘지. 제가 이렇게 또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맞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거기 지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음산하더라고. 음산해야긴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집에서 겪은 이야기거나 아니면 내 주변 지인이 귀신을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띵띵똥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대부분 귀신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띵띵똥님,
네. 닉네임이 띵땡똥.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부분 귀신보다 무서운 게 뭐다? 라고 했을 때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떨리세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네, 안 떨려요? 너무 떨려요. 5분 정도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제가 무슨 네. 말을 하는지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띵띵똥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대학생입니다. 예. 매일 아침에 업로드되는 시들물을 들으면서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나이스하네요. 제가 반년 전쯤에 친오빠의 소개로 이 채널을 알게 됐는데 오늘은 제가 친오빠의 사연을 뺏어와서 이렇게 참여를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친오빠분은 왜 참여를 안 하신대요? 오빠는 바빠가지고 아하. 이제 그리고 애초에 저랑 오빠랑 엄두도 못 내는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항상 참여는 해보고 싶었는데 또 뭐 유튜브에 그죠. 나오는 네. 그런 무서운 일들이 없이 저는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이거를 재밌게 전달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사연을 듣게 된 계기는요. 어느 날 명절이었어가지고 친오빠의 집에서 놀기로 하고 네. 만났는데 뭐 둘이 만나면 할 것도 없으니까 우리 돌비 들을래 해가지고 TV로 돌비 채널에서 옛날 동영상으로 돌려가지고 안 봤던 동영상을 켜가지고 누워서 듣고 있었어요. 네. 근데 오빠가 갑자기 내가 무슨 얘기 해줄까? 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동영상을 멈추고 그 얘기를 한 20분 정도 하고 제가 뺏어왔습니다. 저희 친오빠는 예체능 쪽으로 전공을 했고 또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 분야에서 오빠는 항상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분야로 외국의 유명한 대학교 돌비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 외국 유학은 해보지 않았는데 또 오빠의 상황을 봤을 때 유학생분들이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외국 대학에 들어가 보면은 외국인 친구도 많이 생기겠지만 또 한국인끼리 똘똘 뭉치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오빠랑 밥도 먹고 아니면 무슨 고민 상담하고 하는 한국인 언니가 있었는데 이제부터 그 오빠보다 나이가 많았다고 하니까 편의상 돌순이 누나라고 하겠습니다. 네. 돌순이 누나랑 한식 뷔페 식당에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각자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근데 밤늦게 돌순이 누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자기가 집에 있는데 밖에 어떤 사람이 문을 계속 두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섭다고 와주면 안 되냐고 자꾸 계속 얘기를 하길래 오빠 집은 돌순이 누나 집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집이었고 네. 또 외국은 그 저녁만 되면 사람들이 별로 길에 다니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선뜻 이렇게 나갈 생각은 못하고 전화로 돌순이 누나를 안심시키는 말을 하면서 조금 기다리면 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보라고 전화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랬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창밖에서 그 남자가 자기 집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면서 제발 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오빠는 본인도 무서웠지만 그래도 남자니까 하는 마음에 옷을 챙겨 입고 돌순이 누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집 주변에 남자가 있다고 해서 돌순이 누나 집이 보이는 순간부터 그 주변을 살피면서 집까지 올라갔는데요. 집은 3층이었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경계하면서 문 앞까지 올라갔지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서 누나한테 전화를 해서 나 지금 누나 집 앞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 괜찮으니까 문 좀 열어줘 라고 했고 누나는 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하고 물어보려는 순간 누나가 아니야 그 사람 안 갔어. 지금 뒤쪽 화단에 있어.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 올 거야 라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가로 가서 주변을 다시 보면서 화단을 보고 당연하게도 아무도 없었고요. 누나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누나가 양손으로 눈을 이렇게 다 가리면서
지금 그 남자가 나한테 레이저 쏘고 있잖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오빠가 이 누나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좀 당황스럽다고 해요. 네. 그래서 창을 닫아서 잠그고 커튼을 치고 누나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옆에서 안심시켜서 기다려준 후에야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에 학교를 다녀와서 집에서 쉬고 있는 저녁이었는데 핸드폰이 또 울려서 봤더니 또 다시 돌순 누나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누나는 또 일주일 전과 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 남자가 또 왔어. 문을 계속 두드린다. 무서우니까 빨리 와달라라고 말을 하였고 일주일 전 일이 떠올라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그땐 받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누나에게는 안심시켜주는 말을 하면서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아무 일 없었던 거 기억하지? 문만 꼭 잠그고 안 열어주면 안전하니까 그 남자가 갈 때까지 좀만 기다려보자. 누나는 계속 남자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참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던 누나가 갑자기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말을 하면서 통화를 하던 그 전화에서 목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빠가 지금 와서 추측하기로는 핸드폰을 내던졌다든지 던지고 딴 데로 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통화는 계속 이어져 있어가지고 오빠가 누나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통화를 끊지 못하고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섬뜩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네. 이게 철퍽 댕그랑 이런 소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렸대요. 그래서 순간 오빠는 소름이 끼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대요. 그래서 오빠도 격양돼서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고 있어? 무슨 소리야? 소리치는데도 여전히 대답은 없고 그 소름 끼치는 소리만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무섭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노심초사하면서 누나 집에 급하게 뛰어가게 됩니다. 이제 문을 두드려도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없는 집같이 조용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벨소리는 또 안에서 들리는 것 같고 무서운 마음에 911에 불러서 문을 뜯게 됩니다. 문이 뜯어진 집은 완전 강도 같은 집처럼 난장판이었는데요. 방 안에 누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불이 희미하게 비치는데 911 사람들이랑 오빠가 이렇게 그 시선이 화장실로 꽂히면서 갑자기 정적이 한동안 맴돌았대요. 예. 그 화장실에 시선이 꽂히면서. 근데 그 화장실도 누군가 있다고 하기에는 섬뜩할 정도로 조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그 문을 열어봤더니 화장실 바닥이랑 벽 여기저기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그 위험한 물건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벽에 앉아 있었던 돌순이 누나는 멍한 표정으로 휘쩍휘쩍 웃고 있었는데 누나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낸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누나는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고 누나는 결국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에 걱정이 돼서 병원 측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상태를 설명을 들었고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뭔가 이상하다면서 한 가지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살이 아물어 있는 상태를 봤을 때 상처가 나기 시작한 시점이 실려간 당일이 아니라 일주일 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했을 때 그 한식 뷔페를 아무 일 없이 간 날 이전부터 울순이 누나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태로 함께 오빠와 식사를 하고 평소처럼 학교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돌순이 누나의 어머니에게 병원에서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이었던 거는 어머니가 돌순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당황한 기색이라든지 걱정된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예. 그 일이 학교나 어떤 그 분야의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는 게 두려워서 입막음을 하러 다녔다고 해요. 오. 그래서 그 후로 한동안 그 누나의 소식이 들리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누나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해 듣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그 돌순 누나가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정신병원에서 어떤 방법은 모르겠지만 퇴원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누나는 현재 모 대학 강사로 재직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신이 온전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환경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고 지내왔다면 지금도 온전치 못한 상태일 거라 추측하는데요. 오, 그것도 무섭네, 은근히. 예.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일일이 과거가 어땠고, 어떤 행위를 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걸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하호호 웃고 떠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는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과거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 아픈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약을 먹는 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네네. 어쨌든 어떠한 병이어도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네. 사람을 해야 할 그럴 위험성이 있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니까요. 네. 야, 그래도 오빠분의 이야기를 전달을 대신 해주신 건데 굉장히 그래도 뭔가 귀염뽀짝 뭐 요즘 단어인가요? 그게 어떤가요? 귀여운 포짝이요? 네, 그런 식으로 또 저도 전달 잘 MG 가 해주셨네. 아, MG가 아니시라고요? 네. 20대 후반이면 MG 아니에요? 잠깐만. 안 쳐줍니다. 아니, 잠깐만요. 시대가 변한 것 같습니다. 이제 20대 후반도 MG가 아니라는 또 충격적인 소식을 함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저 후일담이 있는데 한 가지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오빠가 그 일을 직접 목격한 후에 충격으로 상담을 받게 되는데 현재는 또 많이 극복한 상태예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게 네. 주머니가 있는 후드티 있잖아요. 아, 많죠. 대부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나 어떤 캥거루 같은 배에 어떤 주머니가 있거나 이런 어떤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화면이 떠올라가지고 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이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진짜 준비해주신 거 하나도 안 빼먹고 다 해주시네. 준비했으니까요. 그쵸. 아유, 그래도 오늘 띵띵똥님 네. 이야기 끝까지 잘 마무리해주셨고, 오빠분이 겪었던 또 섬뜩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주변 가족부터 인터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가족분들 중에서도 내가 바쁘기도 하고 난 또 이야기 전달도 잘 못하니까 참여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말을 좀 전달을 잘 하니까 우리 가족부터 한번 인터뷰 해보시면 아마 좀 나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는 항상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니까 물어보시고 참여해 주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